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휴대폰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는 그 반면에 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역기능도 있습니다.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은 그 역기능도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를 많이 당한다. 그래서 앞 내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은행에서도 배상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옵니다.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그 내용을 세세히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그 은행의 책임 여부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의상 책임도 일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행에 이제 그 인터넷상에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고 이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은행마다 그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 은행 사이트가 전부 다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해킹이 전부 다 정보를 가져왔다 할 경우에도 은행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저 생각에는 타당하다.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 유출이 된 경우에 어느 때 어느 시기에 그 개인 정보를 해킹해가지고 간 사람이 다시 또 이제 그 해킹하는 사람한테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그 정보 유출을 하는 이유가 그 돈이 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사이트라든가 중요한 그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 정보를 전부 다 해킹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받고 돈이 많이 되니까 해킹을 해갑니다. 또 그걸 개인정보를 돈 주고 산 사람이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범죄자들이 해킹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은행한테도 일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그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그 시중은행 뭐 여러 은행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사이트라든가 그런데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1년에 몇 번 아니면 뭐 자주 해킹을 당했다 했을 때는 그것도 이제 그 책임을 인정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해킹을 당해가지고 몇 번의 개인 정보를 유출시켜가지고 해킹을 당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은 지금까지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10번 됐다 할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거액의 금액을 손해를 봤다 할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유출 횟수에 비례해서 배상금도 높게 책정을 해서 배상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모든 조사를 해도 완벽하게 은행의 책임이 전혀 뭐 털끝 추호라고 합니다. 가을에 나는 새털이 한두 개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을 추자 털어 고자 써가지고 추호 하면은 아주 정말로 거의 없다시피, 은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추호에 가을에 나는 털 한 개라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할 경우에 도의적인 책임도 일부 인정을 해서 배상액을 배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자세한 그 조사 과정 내용은 모르지만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배상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모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확대 배상을 하는 여러 종목들이 있거든요. 전세 사기, 그 다음에 은행 보이스피싱 사기, 또 뭔 사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번 그 은행의 배상 책임을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그 종류의 사기 피해도 또 배상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뭐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 했을 때는 국가에서 이제 배상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대의 배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그 배상 금액을 징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국가에서 대변제식으로 전세 사기자한테 먼저 배상액을 주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가담해가지고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그 개인 재산에 대한 그 구상권을 발동해가지고 배상액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재산을 일단 팔지 못하게 압수 조치를 한 다음에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받아낸다. 그렇게 제도를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제도의 그 법조항을 새로 개정하지 않아도 많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인중개사의 그 신뢰도가 회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기를 당해도 국가에서 먼저
일단 먼저 대입 변상을 하고 나중에 국가가 이제 공인중개사로부터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아낸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무조건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기를 당한 그 과정, 절차를 세세히 분석해 가지고 그 공인중개사의 그 배상률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저기 책임이 더 많다. 그 비율을 따지는 것, 배상 비율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한 70% 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는 전세 구입자의 책임이 뭐 한 10%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80%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는 이제 각종 그 서류를 제출할 때 그 서류가 잘못됐다. 만일에 이제 뭐 동사무소라든가 뭐 아니면 그 등기소 같은 데서 이제 등기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일부분 책임을 지고 해서 국가에서 30%, 공인중개사 70%, 그 다음에 그 전세 구입자 10% 해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과실률이 70%, 그 다음에 국가 책임이 20% 해서 그 다음에 전세 구입자의 과실률이 10% 하면 100%가 됩니다. 그렇게 거기에 과실률을 곱해가지고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과학적이고 타당한 배상액의 결정 과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제 사기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관청에 가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띄고 무엇을 띄고 서류를 이제 발부해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봤는데 그 등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 전세 구매자가 손해를 봤다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과실률을 책임을 인정하도록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극히 드물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 과실률이 우리가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과실률을 따지잖아요. 그 자동차 보험 처리할 때 보면은 그것과 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은행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본인이라고 해가지고 통장에서 돈이 이제 급해가지고 5천만 원만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기꾼이 직접 와가지고 은행에서 직원한테 사기 증명서를 내고 돈을 받아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가지고 갔다 할 경우에는 그거는 은행에서 거의 100% 정도의 그 배상 과실률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본인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입금된 돈을 출금시켜 줬다는 것은 은행에서 과실률이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어머니 한갑 잔치인데
돈이 급해서 지금 돈을 좀 인출하러 왔다. 이러면서 온 사람이 과연 불안정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그 은행원이 직감을 하고 그 사기 신고를 해가지고 붙잡았잖아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기를 완전히 예방했으니까 책임이 없지만은, 그런 경우에 만일에 그게 사기 신고를 안 하고 그 은행이 이게 본인이 맞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아무 그 지장 없이 돈을 내줬다 해가지고 사기를 나중에 당했다는 게 확인되면은, 그건 은행에서 100% 과실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 은행에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이트에서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로 회원의 은행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사이트 해킹으로 인해서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에 10번 이상, 11번 이상 해킹을 당해서 개인 유출이 있었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과실률을 이제 곱해가지고 배상액을 산출해 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은행에서 이제 해킹을 안 당하려고 보안 프로그램이라든가 돈을 많이 들여서 보안 장치를 할 거예요. 해킹을 안 당하려고 사이트 회원 정보를 해킹 안 당하려고 아주 보안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부실하게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배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안에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직접적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잖아요. 간접적으로 이용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비율을 따져서 일부 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 다음에 도의적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대강 얘기를 했지만은 세세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상하는 종류가 아껴도 은행의 보이스피싱 배상제도, 그 다음에 전세사기 배상제도, 그 다음에 일본의 징용돼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배상하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배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국가에서 대의 신청을 해가지고 대의 변제를 우선 먼저 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일본한테 구상권을 발동해가지고 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해서 전부 다 개인 한 사람의 개인이라든지 집단 개인, 그런 경우 집단이 개인이라고 해봐야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가까이 일본에 대한 우리가 배상 책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제 정신대라든가 위안부 배상, 그 다음에 강제징용 배상, 위안부 배상, 몸 배상,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거를 배상도 개인이나 집단
개인이나 그 집단의 그 사람들이 개인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그 일본이라는 국가 나라를 대상으로 그 소송을 해가지고 그 배상 판결을 받아서 배상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게 어렵거든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모든 면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개인이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대신 이제 우선 배상액을 먼저 이제 지급을 하고 그걸 갖다가 대의 변제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같은 피해자들의 판결이 났을 경우 아니면은 일부 추정액을 산출해 가지고 국가에서 우선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의 상대로 일본 국가한테 그 돈을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받아낸다는 거지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고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의 변제라고 합니다. 국가가 우선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이런 모든 그 사람 말고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어떠한 사건으로 배상을 하게 된 상태에 에는 국가 차원에서 우선 먼저 배상액을 이제 확정액은 아니지만은 추정액을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확정액은 아니죠. 확실한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판결이 나가지고 1인당 얼마다 하는 것은 확정액이지만은 추정액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추정액을 산출해 가지고 국가가 먼저 배상액을 개인한테 지급하고 그걸 갖다가 대의 변제를 먼저 하고 국가가 이제 구상권을 행사를 해 가지고 일본 국가와 국가 간의 배상 금액을 받아낸다. 그것이 올바른 절차고 국민들이 바라는 배상 절차가 아니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상액을 확정액이라는 게 결정될 수가 없잖아요. 아직 확실한 금액이 얼마인지 개인이 요구하는 배상액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정액이잖아요. 그러면 추정액을 산출할 때는 확정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한 만일에 1인당 10억이다 하면은 한 60-70% 정도 추정액을 낮추어서 그럼 10억 정도는 요구를 한다. 1인당 그러면은 10억을 주다 보면은 나중에 일본에 받아내 구상권을 할당할 때 10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추정액을. 그러니까 개인들은 10억을 달라고 하는데 한 60%만 주고 6억 정도를 먼저 줍니다. 대의 변제를 먼저 하고 일본으로부터 이제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행사를 해서 1인당 10억을 달라. 근데 일본에서는 7억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은 1인당 7억밖에 못 주겠다 하면은 이제 받아가지고 먼저 6억을 줬으니까 1억만 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너무 추정액을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대의 변제를 하다 보면은 국가에서 손해를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정액에 대의 변제를 한 금액에서 환급을 받든지 애당초에 추정액을 좀 낮추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국가와 국가 간에서 이제 국민들이 배상을 해달라 하는 소송을 낼 때도 국가가 먼저 나서서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변제를 추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우선, 먼저 배상자들한테 배상을 하고 선지급 그러니까 대의변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구상권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일본 국가한테 받아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2024년부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 은행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때 부동산 실명제 할 때 획기적으로 참 좋은 제도다. 그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평가했잖아요. 정말로 이번 정부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봤을 때. 거기에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이제 2024년도에 배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확대를 해서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아까도 얘기했죠. 전세 사기, 뭔 사기, 그 다음에 뭐 배상 금액 청구하는 거 여러 가지도 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부동산 실명제를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참 찬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내년부터 최초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한테 배상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하는 것은 김영삼 정권에서 실시한 금융실명제의 찬사를 받던 거나 받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원래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이전에 정권을 잡고 있던 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차관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김영삼 정권이 민간 정권이 들어서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대 역사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